처음 보는 긴 지문을 시험 문제로 내면서 편하게 아이들을 골탕 안 먹었어요. 답답하네. 골탕을 안 먹었다니까요. 비문학 자체를 수능에서 배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언어 영역 비문학 문제를 작년에 지금은 국어 영역 독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게임은 일단 끝났어. 아닌 건 아닌 거다, 여러분들. 자, 영상이 어디서 삭제가 되고 하지만 100만 유튜버가 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할 말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 기준으로 기사가 하나 떴고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기사 읽기 하면서 고위 관계자들의 수많은 얘기를 들어봤지만 수능 출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 거의 처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능 5개월 앞두고 나온 공정수능론, 거기다 출제 기간 감사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죠? 뭐 부정 얘기가 있었나요? 문제 오류가 있었나요?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윤 대통령 3월부터 공정수능 지시, 올해 수능 난이도 두고 해석 분분, 학부모와 현재 있는 지금 수험생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6월하고 9월 모의고사가 수능에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돼요. 근데 이렇게 절체절명의 중요한 순간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을지 한번 볼게요. 정확하게 제가 팩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월 15일이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교육개혁 추진 과정, 무슨 말이냐면 고교 학점제가 이제 정착되기 이제 직전이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 이전에 유치원생, 교육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데 이런 교육 개혁들, 이 추진 과정에 대한 보고 중간에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까지 지시해가지고 교육부 장관 입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야, 이거 올해 수능, 야, 물수능이다. 야, 다른 부교재 자르고 리얼 교과서에서 나온 그 내용? EBS 문제가 이제 수능에 그냥 복붙 때려나? 엄청 쉬운 수능으로 가려나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여론이 터졌어요. 야, 올해 물수능 실화냐? 와, 이거 뭐지? 그러니까 갑자기 4시간 뒤에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내용을 수정해요.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배제해야 된다. 조금 더 폭넓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공교육 교과 과정,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2마디를 더 붙이세요.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문항을 수능에서 출제하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것 아니냐.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카르텔이란 말인가. 그런데 여기서 더 여론이 악화되죠. 하나의 차선책으로서 수능 출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느 정도 용인이 이루어지고 계속 갔던 것인데, 그리고 출제자분들도 굉장히 좀 살아난 판을 걷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거의 부정을 해버리니까 여론이 들끓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6월 16일 날 김은혜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내용이 굉장히 딥하게 흘러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못 박아요. 공정한 변별력. 자, 여기서 또 이 표현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요. 굉장히 강력한 의사표시가 되고 이로 인한 국민 여론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 비단 교육뿐만이 아닙니다.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그러니까 시험은 공정해야 되고 변별력까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도로 이해가 될 텐데요, 그죠?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 계속 똑같아요, 넌 좋아, 그치? 공교육에서 소화 안 되는 수능이었다 이거야, 계속.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분야이지만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선택의 자유로서 정부가 막을 수 없다. 사교육을 그래도 찾는 그 선택의 자유, 권리로서의 그 마음은 정부가 막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막을 수는 없는데 줄여야 되는 건 맞잖아. 여기서 굉장히 논점이 애매해지거든요. 저는 이제 방점이 여기에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교육을 찾게 되는 그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존중을 해야 하지만, 잘 보세요.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 문제, 지금의 독서 문제가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거래. 두 번째,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 와, 이거 뭘 얘기하는 것일까? 제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에 대한 오피셜은 저는 없었거든요. 근데 가나지문 통합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은 2, 3수능이었죠? EBS 원래 독서 지문에서는 이제 사회 지문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과학 지문으로 출제가 됐었죠. 근데 그 과학 지문에서 융합적인 속성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어쨌든 앞에 국어라고 깔아뒀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교육으로 내몰기에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덧붙여서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어쨌든 마지막 오피셜 멘트까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공개된 사실들이 더 많아요. 자, 16일날 윤 대통령 수능 발언 이튿날 15일 이후에 16일날 교육부 대입국장 전격 경질이 나옵니다. 이효농 인재정책기획관님이 신민철 디지털 교육기획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책성으로 경질된 건 맞대요. 언론 보도처럼 난이도 실패로 경질된 것은, 그거 알겠다. 우리가 난이도 얘기 안 할게 이제. 말씀드린 부분만 제가 한번 의문사항을 품어볼게요. 그러면서 변별력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교육과정 안에서 6월 모의평가 문제들이 출제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넘는 문제들이 출제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 와, 올해 6월 모의평가 문제가 교육과정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6월 모의평가 당일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모든 커뮤니티, 입시 커뮤니티와 실제 문제를 풀어보고 강사들과 다 연락하고 하면서 이 6월 모의평가를 실제로 봤던 학생들이 모의평가 문제에서 어떻게 난이도 예측을 하며 어떤 부분이 어려웠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제가 당일날 컨텐츠를 만들 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수험생도 교육과정을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일단 하나하나 얘기할게요. 국어는요, 일단 화법과 작문 1등급 컷이 97점 예측이 되고 있고요. 실제 독서 지문은 공교육 안에 포함되는 EBS 지문이 100% 연계가 됐습니다. 교육과정 밖에 있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물론 수학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육과정에 위반됐냐고 얘기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객관식으로 나올 때 약간 주관식으로 나오는 느낌, 어떤 문제 형식적인 측면이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이 넘었다라는 얘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탐구를 하면 그럴 수 있겠어요. 국수형은 넘어가지만 생활과 윤리 정도? 그치? 그리고 뭐 이번에 과학탐구도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쉬웠다고 하고 브라지도 힘을 줬으나 뭐 교육과정 위반? 예를 들어서 작년 2학까지에 과학탐구가 한 1등급 거 42, 43 요또 출제됐을 때의 어떤 그 괴랄함, 그죠? 특히나 뭐 생명과학 유전 문제? 이런 것들이라면 교육과정이 넘었다라고 했을 때 끄덕거려, 수험생들. 그치? 아까도 말씀드린 생활과 윤리에서 한두 번 교과서나 어떤 그 내용들에서 없는 어떤 학자의 어떤 그 내용들이 나오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탐구의 그 몇몇 과목들 정도가 교육과정으로 잣대를 들이밀었을 때 실제 이 수능과 모의평가를 본 수험생들 인정을 하지만 올해 6월 모의평가 문제들 중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실제 수험생들이 생각하기에 교육과정을 넘었냐라고 했을 때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입국장이 전격 경질이 됐어요. 6월 모의평가를 본 수험생 느끼는 감정선하고 너무 달라. 더 나아가서 평가원 감사,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은 공정한 수능에 대한 지시였다며 출제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감사를 할 예정이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교육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올해 3월부터 공정한 수능이란 정책 목표를 가졌대. 실제로 2024학년도 수능 그 매뉴얼이 여러분들 평가원 사이트에 있어. 그 매뉴얼을 봐도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하겠다는 욕심이 엄청 있으세요. 첫 번째로 실현해보는 시험이 6월 모의평가였다. 근데 그게 맘처럼 안 됐다는 거야. 특히 수능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난도 조절을 한다는 목표하에 문항을 굉장히 꼬아서 킬러 문항, 교육과정 밖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지적했다. 내 생각엔 지금 가장 억울할 사람이 오히려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진짜, 왜냐면 이게 알고 있거든? 수험생들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읽거든? 아, 이거 진짜 엔제나 이런 것들 시험 풀면은 다 EBS 연계돼 있고 문제가 기가 막혀. 이제는 사설이 평가를 넘었다 막 이런 이제 여론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피해가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2, 3순 기초대사량 지문을 왜 언급하냐면 그 문제는 너무 나이스했어. 그건 진짜 여러분들, 그게 작년 시험 문제를 본 친구들은 수험생들이 박수를 치는 문제야. 얼마나 그 교육과정과 그 EBS 연계를 지키면서 출제하려는 그 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를 자 실제 교육 현장에 있는 학생들은 다 알아준단 말이야. 이게 참 괴리감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그치? 도대체 지금 어떤 문제가 문제길래 되게 기사들이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막 이 수능 해결 지문이다. 그리고 2019학년도 그 질점 지문이다. 2, 3수능 때 그 방금 말한 기초대사량 지문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언론사에서 직접 대통령실 취재 결과로 확보한 직접 그 대답을 들은 지문 이거 딱 하나야. 제가 일단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모든 언론사에서 제가 다 찾아봤는데 대통령실 취재 결과로 탁 찝은 그 예시문하고 찝은 그 지문이 이거거든요. 일단 이 지문 1문단인데 실제로 마지막 그 문장에 나오는 고체 촉매는 대부분 활성성문, 지지체, 증진제로 구성된다. 이거는 내용이 핵심 관계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요. 처음 보는 긴 지문을 시험 문제로 내면서 편하게 아이들을 골탕만 아니요, 골탕 안 먹었어요. 골탕. 답답하네. 골탕을 안 먹었다니까요. 어차피 모의평가 수능 출제를 위한 바로미터란 걸 알아. 9월 때 또 다른 방식으로 나오는 걸 우린 예상을 해. 그게 모의평가잖아, 시도하는 거. 이거 왜 수능, 망했다. 다 킬러 문항 없애라. 그렇게 출제가 바뀌었구나. 이제 모든 걸 다 대비해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자, 교육 당국의 생각을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요약은 쉽게 되실 거예요. 그치? 난이도 아니라 했어. 난이도 아니야. 오케이, 난이도 아니야. 올해 쉬운 수능 될지 어려운 수능 될지 몰라요. 평가원 수능 문제가 공교육 교과 과정을 넘어섰다 생각을 하죠. 교육당국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충분히 추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가원 수능 문제가 공교육 교과 과정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게 사교육을 유발시키는 거야. 사교육을 선택하는 건 자유지만 이게 사교육이 유발되니까 불공정해. 평가원 수능 문제가 공교육 교과정을 넘어서서 이로 인해서 사교육이 유발돼. 그래서 이게 불공정한 것 같아.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인데 이제부터 제 의견입니다. 평가원 수능 문제가 공교육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되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죠? 아까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오피셜로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 문제가 지금 죄악시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배운 개념 가지고 낯선 지문을 독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 수능 국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출제의 어떤 그 경향성? 이번에는 뭐 독서에 힘을 안 주고 문학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렇게 갈까? 그래서 오히려 독서 한 지문 빼고 다른 거 풀고 동서 그 킬러 풀게 라고 생각했던 학생들, 예측을 어렵게 하는 그 변동성이 오히려 수험생들 짜증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공교육 교육과정 안에서 수능이 출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마다 개설 과목의 차이가 내신 출제 스타일도 선생님마다 달라요. 그래서 공교육 교과과정 안에서만 출제하라 하는 말이 굉장히 이 수능을 출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애매모호하게 다가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융합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 두 번째 의문 갈게요. 수능의 출제 방식이 사교육 유발의 가장 큰 원인인가요? 사교육비가 너무 넘쳐나서 이거 총액을 좀 낮춰야겠는데 하면은 국민 여론이 맞아요 그쵸 라고 해요. 왜? 학부모님들도 부담이야. 통계청에 나온 자료입니다. 2022년 통계청 오피셜 자료예요. 작년 보겠습니다. 26조 원. 어머 최대치가 나왔네 총액. 두 번째, 과목별 월 평균 사교육비. 어디서 제일 많이 나가죠? 영수.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교육비 총액이 자 증감률을 보시면 지금 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증감률이 더 큰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사교육 많이 시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단순하죠. 옆집 애가 다니니까 불안해서 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그랬어. 더 돈 써서 더 잘 나가는 교육 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사교육에 대한 그 권리도 인정하셨잖아요, 자유도. 오히려 주범은 대입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 아닐까요? 고교학점제 한다고 했는데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정시확대 분명히 한다고 전 정권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서울대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 교과 반영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정시가 아니잖아. 2010년, 2021년, 2022년에 대입 정책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주범은 대입 정책 예측 불가능성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의문 1, 2는 의문 3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작은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필 지금 수능이 약 150일 남았습니다. 육모 출제되고 배신감을 안 느껴. 왜? 구모 때는 어떻게 나올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또 맞춰야지. 150일 남은 시점에서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6, 9월은 수험생들을 망치고 재앙으로 몰아넣고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6월과 9월에 출제된 신유형들을 반영해 수능에 나와요. 대입 수험생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많은 수험생분들과 지금 공교육 사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이 좀 동감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올라온 추가적인 또 보도가 있다고 해서 제가 요거까지 살피고 한번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합형 과목 출제 관련해서는 굉장히 비관적인 의사를 이제 표출하셨다는 걸 제가 내용에서 담았죠. 그런데 비문학 자체를 수능에서 배제하고자 한다. 이런 것을 이미 지난해 지시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언어 영역 비문학 문제를 작년에 지금은 국어 영역 독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게임은 일단 끝났어. 구체적으로 언어 영역 비문학 문제나 과목 융합형 문제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같은 지시는 지난해 교육부에 비공개로 내렸다. 모 언론사에서 파악했던 내용이 있다. 요 정도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 읽기 때 말씀드린 부분은 6월 16일까지의 교육부와 대통령실 사이에서 오갔던 내용, 요 내용들 정리한 거 바탕으로 제가 생각하는 의견들을 한번 피력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17일 속보로 나온 모 언론사에서 파악했던 내용이 있다. 요 정도가 팩트인 것 같습니다. 다루지 않는다면 제가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 채널의 주인이 아닐 것 같아서 일단 좀 급하게로 준비를 했고 일단 9월까지도 국어 쉽게 나오면 진짜 이거 수능날 떨려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올해 헬스터디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제 헬스터디도 지금 좀 문제가 생겨요 이러면. 너무 어지럽다.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싸우지들 마시고 우리 수험생들 파이팅입니다. 그지요?